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0월달 고1 학생들의 교육청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10월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요,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 한국사 2인데요, 광복을 위한 노력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 현대사는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보면요, 선사시대가 아니고 막바로 삼국시대가 나왔습니다. 네, 좀 참신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 한강유역을 놓고서 그 한강유역을 차지한 주도권을 쥔 나라들이 계속 변하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고위왕은요, 바로 백제입니다. 이때가 3세기 때였고, 그러니까 먼저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했고요. 이제 바로 두 번째가 장수왕이 나옵니다. 즉, 여기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정책 해가지고 여기 결국 고구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백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빈칸에 수도인 한성 함락했다고 하니까 바로 이 빈칸에 바로 이 가국가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백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또 그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죠. 하여튼 이때가 475년이고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음 6세기 들어와서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결국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그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때가 6세기 때 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답은 그럼 백제에 대한 거니까 답은 금방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 수도가 6세기 초에, 아니, 이렇게 475년에 웅진으로 옮긴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다시 6세기 전반에 성왕 때 사비로 천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기왕 여기 아주 그 성왕의 그 천적이라고 할까요? 진흥왕이 나왔으니까 또 관산성 전투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그 백제가 고구려한테 한강유역을 뺏긴 다음에 처음에는 신라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뺏었습니다. 근데 신라가 이제 배신을 해서 신라가 독자적으로 거기다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니까 이제 백제 성왕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진흥왕과 전투를 벌이러 나간 것이 바로 관산성 전투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진흥왕의 군대한테 결국 패하고 특히 성왕은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팔조법은 이제 선지 2번, 팔조법은 고조선이고요. 선지 3번 해동성국은 발해, 선지 4번 육조직계제. 이제 요거는 이제 조선 때 그 육조 판사들이 의정부 정성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왕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죠. 바로 태종하고 세조 때 이렇게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선지 5번 제가들,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그런 가들 말하는 것이고, 그 제가들이 사출도 요구하면 또 부여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자, 이자연이 나오는데, 자, 이자연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문종은 고려 때 임금이고요. 쭉 보면 역시 유명한 외척 이름이 있습니다. 이자겸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역시 뭐 누구는 이자겸의 넷째 딸이다. 자, 그러니까 뭐 이자겸의 딸이라든지 뭐 이런 같은 집안에서 계속 왕비를 들여보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자겸이 아주 왕권을 능가할 만한 정도의 권세를 가진 위척으로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최충 이름이 나옵니다. 최충. 자, 최충은요, 바로 그 문종 때 사학의 절정을 달했을 때 바로 대표적으로 그 구제학당이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습니다. 다른 말로 문왕공도라고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최충 나온 김에 구제학당, 대표적인 사학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이자금이 나오니까 바로 선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려시대 문벌의 형성, 뭐 다른 말로는 위척이 되겠죠. 네. 자, 선지 1번 신라 골품제, 뭐 선지 2번 발해 지배증, 뭐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선지 4번 잠깐 보면은 조선 후기 예송. 자, 조선 후기의 당쟁 중에서 특히 현종 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예송입니다. 먼저 현종이 즉위할 때, 즉 바로 아버지 효종이 승하했을 때하고 또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왕비가 승하했을 때 이제 과연 그 효종을 첫째 아들처럼 취급해 줄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둘째 아들로 취급해 줄 것이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아직도 살아계셨던 인조의 계비께서, 즉 대왕 대비께서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냐, 몇 개월 동안 입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인 것이 예송이죠. 하여튼 예송하면은 일단 현종 이것만 알아두어도 모의고사 차원에서는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이건 이제 요건 1910년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또 1910년대 하면은 이런 무단통치 또는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하죠. 그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3번 가국과의 대외관계입니다. 거란의 군주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 거란 하면 바로 고려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게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바로 거란의 군주 야율룽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하여튼 고려의 대외관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쭉 해서 거란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강감찬의 활약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하여튼 선지 1번 백제와 동맹, 뭐 선지 2번 한나라 다 이건 고려 때 이미 벌써 망하고 없고요. 또 선지 3번 일본의 수진사를 파견했다. 이건 한참 뒤의 얘기인데, 자, 그 조선시대 때 일본에 보낸 공식 사절단 이름이 통신사였는데, 일단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는 명칭이 수신사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 자, 이 안시성 전투 역시 그 고구려 때니까 한참 전의 얘기인데, 일단 참고로 연도 정리하자면은 안시성 전투는 645년이었습니다. 다 하여튼 답은 그럼 5번밖에 들 게 없네요. 자, 바로 고려 때 이 1104년경이죠. 바로 그 임금으로 치자면은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했고, 중심 인물은 윤관이고, 자, 그리고 나중에 왕이 바뀌어서 예종 때 그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렇게 스토리로 나가는데, 이제 곧이어서 또 여진족들이 다시 동북구성 반환해달라고 해서 반환하는데, 얼마 안 가서 여진족이 많이 강성해져가지고 결국 여진족의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가구강의 제위식입니다. 자, 농사직설, 혼천이, 칠정산 그러면 금방 세종,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의 인물은 정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능검 같이 혹시 어려운 시험에서 이 정초 인물에 대한 문제 대비해서 이렇게 세종 때 정초가 관여한 분야가 이렇게 농사직설, 또 혼천이, 칠정산 같이 또 거꾸로 알아두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역시 세종 하면은 선지 2번 후민정음 답 찾았습니다. 역시 10월달 모의고사가 한글날 즈음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역시 후민정음 탕제가 빠질 리가 없죠. 자, 선지 1번 대종교 창시는요, 이제 대한제국이 거의 망하기 직전인 1909년 나철이 창시를 했죠. 또 선지 3번 한성순보는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이건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또 선지 4번 팔만대장경 조파는 몽골 바로 고려 때 몽골 침입되고, 선지 5번 독수 상품권은 요건 늘 오답으로만 나오는 거죠. 바로 신라하대가 시작될 무렵인 원성왕 때, 즉 8세기 후반 때 나름대로 그 관리 선발할 때 골품제 한계를 극복하던 차원에서 얼마나 책을 잘 읽었는가 따라 가지고 저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입니다. 자, 병자년에 또 대규모 오랑캐가 쳐들어온 것 사건, 그리고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갔다, 그리고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결국 병자호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자료에 나오는 권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쌍용전투에서 패한 군대가 퇴각하고자 뭐 병졸 수습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권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검색해서 안 나오네요. 하여튼 병자호란의 영향 그러면 늘 나오는 선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삼전도의 치욕을 갚자 해서 효종 때 이제 북벌론이 항상 대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늘 짝이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의 영향 그러면 선지 2번 북벌론 답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대가야는요, 아까 일본에 나왔듯이 바로 진흥왕 때 대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 삼국건섭이 발생했다. 자, 이제 이 5번 문제가 전쟁의 측면에서 물어본 문제니까 삼국건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을 마무리시키기 위한 조약이죠.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 중에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가 일본한테 할양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결국 러시아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다시 랴오뚱 반도 청나라에 돌려줘라, 그렇게 일본한테 압력을 가해서 돌려주게 만든 것이 삼국간섭이죠. 자, 선지 4번 망이망송이라는 요건 또 이제 고려 때입니다. 특히 장소가 이제 공주 명학소라고 이렇게 소화하면은 저 고려 시대 때 차별을 받고 있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망이망소의 봉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자면은 이제 무신 집권기 초기, 즉 정중부가 집권했을 때 망이망소의 봉기가 발생했고요. 또 선지 5번 전국 각지 척화비가 세워졌다. 즉 더 이상 서양 세력하고 상종하지 말자. 그런 바로 척화비 세운 건 역시 세운 사람이야 흥선대원군 때고. 자,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아마 뒤에도 나오겠지만 강화도에 미군이 쳐들어왔던 때, 바로 신미양요를 겪은 이후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인데요. 가국왕의 정책인데, 자, 고종 45년에 몽골 군사, 고종은 조선 때 고종인데 몽골이 왜 나오나는데, 역시 고려 때에도요, 상당히 조선 고종만큼 아주 오랫동안 제위를 하면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을 많이 겪은 임금 역시
고종입니다. 이때가요, 고종 45년 몽골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 이 화주라고 하는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 이 시기가 1258년이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원나라가 좀 약해져가는 무렵에 바로 이 왕 때 이르러서 쌍성 총관부 공격해서 그 지역 회복했다. 바로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유래하고 또 공민왕이 나중에 반원 정책의 차원에서 다시 회복한 얘기가 같이 나왔네요. 하여튼 역시 공민왕 하면은 또 반원 정책도 잘 나오지만 선지 4번 같이 이렇게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도 잘 나오죠. 바로 권문 세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땅을 빼앗기거나 노비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런 관청이죠. 전민 변정도감. 답 4번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화랑도 개편. 자, 또 진흥왕에 대한 게 또 나왔습니다. 바로 화랑도 개편하면 역시 또 진흥왕이고요. 선지 2번 초계무신제 시행은 정조의 조치였습니다. 바로 젊은 문신들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고요. 선지 3번 대한국국제 반포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고종이 아니고 조선 고종이 이렇게 오답선지로 나왔습니다. 바로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에 1899년에 이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국가, 즉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군대 통솔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전제 군주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습니다. 또 선지 5번 국가 총동원법. 자, 이건 우리나라 국왕도 아니고요. 이제 일제 때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938년에 일본이 공포한 법이 바로 국가 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갑니다. 문제 7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딱 나라비 1,300만 원. 자, 이건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국채보상 운동의 시기는 1907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 처음 시작이 된 지역은 대구고요. 이렇게 대구에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참고로 이제 가끔 좀 어려운 시험에서 해외 독립운동 단체라든지 해외 독립운동 기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기왕 하와이 나온 김에 하와이에 또 독립운동 단체로는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 세운 단체인데 하여튼 하와이 하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조선 국민군단 일단 하와이 나온 김에 한번 체크해봤고요. 하여튼 국제보상운동 답 찾아보면 늘 짝이 드는 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 3번 같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역시 전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자, 선지 1번이요. 조선 창작 유포에 반발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수신사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와서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죠. 청나라 외교관에 쓴 책인데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 그런 걸 권유하는 내용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유생들이 반발한 사건이 바로 1881년에 있었던 영남 만인소입니다. 이것도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오죠. 영남 만인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그 다음에 82년에 바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합니다. 그다음 선지 2번 훈련도감 설치. 자, 이거는 바로 조선 후기 5군왕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고요. 그 시기는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선지 4번 내살림 내것으로 등 구호. 바로 이거는 1920년대 전반에 바로 일종의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였고요. 또 선지 5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요구 저지. 이거는 바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이 저령도라고 하는 것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하여튼 뒤에도 나오겠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간바천 사건 이후에 러시아 비롯해가지고 서구 연락원들이 이권 침탈이 참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저령도를 석탄 저장소로 쓰자고 빌리자 그런 요구가 바로 전령도 조차오고 이제 요걸 저지한 독립협회 활동으로 이렇게 잘 같이 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자, 국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친위부대 장용용이 나오고 수원화성 그럼 끝났습니다. 정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6번에 2번 선지에서도 젊은 문신들 교육하는 제도 초기 문신제 한번 정조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자, 정조 하면은 여기 답이 될 만한 게 선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흔히 탕평 하면은 영조가 탕평 비를 세웠으니까 이제 마치 영조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탕평 비석은 영조가 세웠지만 탕평 정치는 영조 정조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탕평 정치 같이 정조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면은 자 훈요 10조는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남긴 거죠. 후대 왕들한테 교훈까지 남긴 것이 훈요 10조고요. 선지 2번 주자감 그러면 발해의 교육기관 이름이 주자감이고 선지 4번 노비안거법은 고려 광정이고요. 선지 5번 통리기무하면 설치. 요건 이제 고종 때
한창 이제 민주주의 정권이 한창 있을 때 바로 그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든 거지 통립기무하문이고 만든 시기는 188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신식군대 별기군도 창설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임오군란 때 폐지가 되죠. 그다음 문제 9번 갑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늘 나오는 그 일본 쇼소인, 바로 쇼소인이 이제 일본 그 나라 지역에 있는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신라 민족문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금방 삼국을 통일한 나왔으니까 금방 신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죠. 네, 바로 오소경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청주 지역입니다. 하여튼 금방 이거 그 신라 또는 통일 신라에 대한 거니까요. 바로 선지 5번이 금방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바로 노구 폐지 그러면 통일 직후에 신문왕의 키워드죠. 네, 이렇게 신문왕이 그 진국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구 폐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짜게 돼서 나오는 개념이 관료전 지급입니다. 바로 노급하고 관료전의 차이는 이제 노급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없애고 그냥 세금만 걷어갈 수 있게 관료전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골 귀족들이 반발하겠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8세기 중반에 가서 경덕궁 때 가서 노급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지게를 발급받는 지주아. 이거는 대표적인 대한제국 때 다른 말로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여러 광물을 따가지고 바로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조처로 나오죠. 바로 토지 소유권 확인해주는 지게를 발급했고요. 또 선지 2번 전직과 시행. 자, 요거 이제 관료들한테 세금 걷어가는 수조권 지급한 제도인데 바로 전직과를 처음 시행한 임금은 고려 5대 임금 경종 때가 되겠습니다. 광종 다음이 경종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관직 등급, 즉 관등에 따라 가지고만 그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인품도 같이 즉 인품하고 관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좀 특이한 제도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인품은 빼고 관등만 갖고 지급하고 이제 그렇게 변천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상평통포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 숙종 때 이후에 이제 통용되었던 화폐고요. 선지 4번 토지조사령, 이건 일제강점기 때 얘기고 특히 이제 1910년대가 또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키워드입니다. 일단 토지조사령이 공포가 된 시기는 1912년입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 갑니다. 문제 10번은 이 시험 세트에서 가장 오답률을 높게 기록했습니다. 60.0%인데요. 자, 근데 내신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기억에서 많이 좀 잊어먹었나. 하여튼 이 보면은 금방 독립문이 나오고요. 뭐 만민 공동에 나오니까 이 단체는 독립협회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7번에 선지 5번에서 독립협회 활동 중에 바로 러시아의 절 영도 조차하고 저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선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일단 독립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왕의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던 중추원을 개편해가지고 의회 비슷하게 개편하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중추원 개편 또는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엄연히 왕을 폐지하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독립협회를 모함하는 수구파들이 이제 이렇게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지향한다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고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게 되죠. 자, 하여튼 선지 1번 보면 연행사라고 하는 거는요 조선 때 청나라 베이징 수도를 가리켜서 연경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 이름을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또 선지 2번 시무 28조는 고려역이죠. 고려 6대 임금 성종한 때 바로 최승로가 건의한 것이고 바로 대표적인 내용이 지방관을 파견하라. 그렇게 해서 12목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선지 4번 국민 대표회의 개최.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이른바 창조파 개조파 그러죠. 극심한 노선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일종의 끝장 토론식으로 국민 대표회의라는 걸 개최했는데 이때가 1923년의 일이고요. 선지 5번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하와이 나왔을 때 대조선 국민군들 얘기했습니다만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일단 독립협회는 아니고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최초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그리고 신민회가 건설한 지역은 바로 서간도 지역에 특히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건 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오답률이 60%에 달했던 문제 10번은 오답으로 이렇게
국민 대표에 관한 선지 4번, 또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선지 5번, 4번, 5번이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독립협회가 중추원 개편해서 의회 설립 운동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잘 생소해가지고 오답으로 유인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 가 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전주성이 점령되었고, 그리고 또 핵심 인물이 전봉준, 김계남 나왔고요. 또 황토전투라고 하는 건 동학농민군이 광군을 물리친 전투 이름이고, 결국 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하죠. 하여튼 이 운동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좀 세분해서 보자면은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때가 1894년 4월이었고요. 또 전주화약을 체결한 때는 5월 달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결국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키워드가 이렇게 선지 1번 같이 집강소가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 동학농민군 측에서 자체적으로 개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 나온 김에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 좀 뒤은 과정까지 같이 알아두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동학농민군은 물러가려고 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하고 일본군은 물러가지 않았고요. 특히 일본군은 그냥 막바로 서울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정부에 대해서 개혁 작업을 거의 강제하죠. 바로 이제 그때 시작된 개혁 작업을 가리켜서 1차 갑오 개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했던 중심기구 이름이 군국기무처고, 하여튼 그와 또 거의 같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바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외국분들이 물러가기는커녕 남의 나라에서 막 강제로 궁궐을 점령하지 않나, 또 전쟁을 벌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동학농민군은 9월 달에 2차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의 스토리 함께 이렇게 같이 정리해두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선지 2번요. 동북구성 축조되었다. 아까 전에 3번, 선지 5번에서 육만의 별문반 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한인애국단은요,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까 전에도 국민 대표 회의 봤지만 그 이후에 이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침체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1931년에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고, 바로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나오는 거죠. 또 선지 4번 강화도 조약은 또 동학운동보다 한참 전이죠. 1876년이었고요. 선지 5번 명예지원군이 파견되었다. 자, 중국에서 지원군이 파견되긴 했습니다만 명나라가 아니고 청나라 지원군이 파견됐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 썼듯이 일본군한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문제 12번 이정변입니다. 바로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 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바로 그럼 뭐 더 볼 필요도 없이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선지 3번밖에 없습니다. 이 전개 과정에서 개혁정학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렇게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가 정권을 잡고 개혁정각을 발표하고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역시 청나라군이 개입돼가지고 결국 이른바 3.1천하로 끝나게 됐죠. 자, 선지 1번 보면요. 서경 천도를 목표로 한 사건은 묘청의 날을 들 수가 있겠고, 선지 2번 삼정 인정청에 설치되는 계획이 이원은 바로 1862년에 있었던 바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었던 임술 농민봉기 때 나름대로 정부에서 삼정의 문란을 좀 고쳐보고자 설치했던 것이 삼정이정청이고, 그 다음 선지 4번 요익규장각 도서가 약탈, 요거는 1866년 병인여고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건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네,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입니다. 전라도 장성 기후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나주에 통문 보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핵심 키워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줄 일본인들이 국모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을미사변을 말하는 것이죠. 1895년. 그리고 또 굉장히 유생들이 이렇게 머리카락 깎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느낀 사건, 바로 단발령으로 대표되는 을미개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발해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 얘기가 선지 2번 을미의병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을미의병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자, 결국 나중에 고종이 해산하라는 명령 내려가지고 해산하게 됩니다. 자, 선지 1번 삼별초의 항쟁 이유죠. 삼별초는요, 고려 때 최씨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고, 몽골과 강화를 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에
반발해서 이렇게 삼별초가 항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선지 3번 서희의 외교 담판, 요거는 바로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담판을 해가지고 강동 육주 차지했던 얘기고요. 선지 4번 사군 육지인적 개척백, 요거는 또 세종 때죠. 그렇게 해서 영토를 지금의 압록강 지역,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까지 넓혔다고 하는 것이고, 선지 5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 원인, 바로 이것이 이제 아까 전에 그 척화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미양요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병인 양요가 있죠. 바로 그해 이렇게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좀 갭이 있죠. 일단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좀 행패를 부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 1866년, 즉 병인양요하고 같은 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즉시 미군이 보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미국도 그때 남북 전쟁도 있고 좀 복잡했죠. 그래서 그 5년 뒤에 1871년에 미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 신미양요고, 이제 그 결과 아까 전에 나왔지만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서양 세력과 상종하지 말자고 세운 것이 척화비,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갑니다.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진주에서 시작되었고, 여기 핵심이 이제 원래 백정리라는 신분제도가 원래 1차 갑오개혁 때 당연히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폐지돼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운동이죠. 바로 여기 포스터에 들고 있는 저울이 형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 백정 얘기가 나오니까 이 형평운동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가 아니고 조선시대인지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3년입니다. 그리고 이 형평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선지 1번 같이 조선형평사가 주도를 했습니다. 자, 답 찾았고, 선지 2번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갑신정변 그리고 이모군란타,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 불러가지고 결국 청군의 개입으로 다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모군란은 실패라고 하긴 좀 약간 표현이 그렇고, 일단 실패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모군란은 지우고 갑신정변만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다. 자, 아마 다음번에 좀 있다가 그 헤이그 특사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로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켜줘. 바로 그걸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시킨 단체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체 이름이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하고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고요. 선지 5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 철회지켰다. 이것도 늘 오답으로 한번 나오는데요. 1904년경 보안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무장 투쟁 부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지정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바로 충칭에서 창립한 부대 이름 바로 그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이 충칭에서 처음 창설된 해는 1940년이고요. 이 한국광복군이 활동하면 늘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여기 자료에 있듯이 미국 전략정보국과의 합동작전으로 비밀훈련.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지만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죠. 네, 그럼 이렇게 국내 진공작전 하나가 나왔으면 늘 나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선지 4번입니다. 바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 이건 영국군을 도와가지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답 찾았는데 흔히 좀 한능검 시험도 그렇고요. 여기 지청천 장군이 나오면은 원래 지청천 장군이 관여한 부대가 이 한국 광복군 그 이전에 그 만주에서 활동할 때는 이렇게 여기 선지 2번 같이 그 30년대 전반, 즉 31년에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군과 조선인들 그 독립군 부대하고 중국 의용군 부대하고 연합작전을 펼치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30년대 전반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군의 주요 전투가 이렇게 쌍성보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청천 장군 이름이 나오면 꼭 한국 광복군하고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관련된 개념들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 이토 히로부미 처단 볼 필요도 없이 안중근 의사고요. 선지 3번 한산도에서 일본군, 이건 또 역시 볼 필요도 없이 이순신 장군 얘기고, 선지 5번 자유시 참반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건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즉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은 후에 이제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조선인 사는 지역을 많이 초토화시키는 보복 작전을 벌인 것이 이제 간도 참변이요. 그 이후에 겨우 부대를 추출해 가지고 그 멀리 자유시라고 하는 그 소련 연해주보다 한참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좀 독립군 내부적으로 해결문의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독립군끼리 좀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시 참변인데 이 시기는 1921년이고요. 그 군사 조직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자유시 참변으로 타격을 입은 단차라고 한다면은 대한 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다음 16번도 오답률이 50%에 근접했습니다. 49.9%인데요. 가조역의 결과. 근데 대한제국의 의결권 박탈. 그럼 금방 1905년에 을사늑약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선지 1번 통감부 설치를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1905년에 이렇게 대한제국의 의결권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지 1번 같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일본이 설치한 것이 총독부가 아니고 통감부입니다. 통감부. 조선 총독부는 한일합병 이후에 설치한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한국 통감부를 설치했고, 그 초대 통감부로 온 사람이 역시 이토 히로부미고요. 자, 하여튼 이 을사늑약의 이후에 바로 고종이 추진했던 그 조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헤이그의 남북평화회의가 1907년에 열리는데 거기서 그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를 파견하죠. 근데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아까 전에 나왔듯이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이제 이 고종이 이 헤이그 남북평화회의에 좀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좀 호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헤이그 이 남북평화회의에 고종을 초대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 황제입니다. 러시아 하면은 일본한테 럴 전쟁에서 패한 그런 좀 원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그 사이에 그 회의가 열리는 사이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다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좀 그런 좀 국제 정세에 많이 어두웠던 셈이죠. 네. 자, 그리고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아관바천이 단행되었다. 자, 이건 또 한 10년, 약 거의 10년 전의 일이죠. 바로 아까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왕비가 시효했던 을미사변 이후에 1896년 2월에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아관바천이고요. 선지 3번 홍경래 난용은 아주 한참 거슬러 올라가죠. 바로 1811년 임금으로 말하자면 순조 임금 때죠. 네, 이렇게 순조 때 1811년이고 또 주요 원인은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또 선지 4번 나당연합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지 5번이 좀 오답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부산에 두 개 항구가 개항된 거는 바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는 딱 도시가 특정된 곳은 부산밖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두 개 항구는 차차 형편 맞춰가지고 개항하기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원산이 두 번째로 개항되었고 인천이 세 번째로 개항되죠.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왼쪽에 김지섭 의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김지섭 의사의 활동이 그 일본 왕국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여튼 이 단체가 바로 김원봉 등이 만주에서 조직했다. 그리고 이런 폭탄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김지섭 의사가 이 의거를 하신 때가 1924년 1월달 일이고요. 하여튼 의열단하면 역시 늘 짝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활동 지침이 선지 5번 같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분은 역사학자 신재호 선생이었습니다. 네, 선지 1번 별기군 창설했다. 아까 8번에 선지 5번에 바로 개화정책을 총괄했던 그 정부 기구로 통립기무하문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통립기무하문에서 1881년에 신식 군대로 창설한 것이 별기군인데 나중에 결국 구식군인들과의 차별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결국 이모군란으로 폐지가 되죠. 하여튼 아까 통립기무하문 8번에 5번 선지 나왔었고요. 또 다음 선지 2번 신흥강습소 설립했다. 바로 이게 아까 전에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한 또 첫 번째 예로 신민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1907년에 창설됐고요. 벌써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이 서간도 지역 삼원부에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했고요. 나중에 이 신흥강습소가 또 신흥무관학교로 또 발전되게 되는 것이고 선지 3번 연통지와 교통국 운영. 이건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국내와 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연통지와 교통국 운영을 했고요. 선지 4번 청산 일대에서 일본군 승리. 이거는 바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록군정서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이런 부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갑니다. 자, 18번 이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일제는 세계인의 이목을 가리고 한국 민족을 속이기 위해서 사이토 마코토를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했다. 자, 근데
사이코 마코토가 몇 대 총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이 취한 정책이 땡땡 정치란 이름으로 명목으로 회사령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치 한국 민족을 대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악랄하게 한국 민족을 분열시킨 것이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3.1운동 이후에 이른바 문화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정치. 자, 근데 여기 기억 나온 김에 회사령 폐지. 자, 회사령 하면 대표적인 1910년대 일제의 경제정책이죠. 바로 이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 3.1운동 이후에 1920년 4월 달에 회사령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령 폐지가 어떤 운동의 배경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7번에 4번에 나왔던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바로 회사령 폐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회사령을 폐지를 해서 조선 사람들이 허가받지 않고 이제 좀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역시 일본 사람들도 자유롭게 회사를 또 설립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일본 기업들 물건이 좀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국내 회사들을 좀 국내 회사가 만든 물건들 팔아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회사령 폐지하고 물산 장려 운동 배경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 과거제도 일목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지 2번 집현전도 마찬가지고요. 선지 3번 조선 태영령을 제정했다. 자, 저 역시 조선 태영령 하면은 1910년대 대표적인 이제 무단 통치의 사례인데, 이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회사령도 폐지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조선 태영령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이 아니고 폐지가 맞는 거고요. 또 선지 4번 교육 이국조서를 반포했다. 이거는 이제 고종이 2차 갑오개혁 때 이제 조선도 근대식 교육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반포한 것이 교육 이북조서고, 이제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문화정치 중에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선지 5번 같이 헌병경찰제를 이제 보통 경찰제로 전환했다. 즉, 이 원래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군사경찰 아니겠습니까? 군대 일에만 그렇게 개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 군대뿐만이 아니고 민간의 일에까지 그렇게 나서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네, 문제 19번입니다. 방금 18번에서도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바로 19번은 그 3.1운동에 대한 문제네요.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서, 또 고종의 장례일, 그 다음에 또 이런 제암대 학살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나왔습니다. 바로 3.1운동의 영향하면 늘 나오듯이 선지 4번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금방 찾았습니다. 나머지 선지 1번, 바로 이 신민회가 방금 전에 봤던 17번의 선지 2번, 신흥강습소를 세웠던 신민회가 조직이 된 때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을 때인 1907년입니다. 그리고 선지 2번 홍법 14조가 반포되었다. 이것도 아까 전에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 나왔습니다만, 항상 2차 갑오개혁 때 늘 단골로 나오는 것이 교육 입국조서하고 홍법 14조입니다. 이 홍법 14조는 이제 앞으로 조선은 정치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일종의 강령같이 반포한 것입니다. 하여튼 홍법 14조 그러면 2차 갑오개혁 되고요. 선지 3번 임술 농민봉기 발생했다. 이거 아까 그 12번에 선지 2번 삼정인정청이 설치된 바로 그 배경이죠. 바로 이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말년인 186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거는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바로 1881년에 좀 청나라 상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강기덕이라고 하는 분이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립하여 창립한, 요건 바로 1927년 신민회가 아니고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는요 1907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신간회는 1927년입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의 성격을 가리켜서 일제강점기 내에 그 국내에서의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신간회 창설의 계기가 된 거는 이렇게 정오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종종 그 내신 그 서술형 문제, 신간의 3대 강령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오죠. 하여튼 이 3대 강령이 나오고, 역시 신간회 하면은 늘 짝이 드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지 4번 같이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자, 신간회는 1927년에 창설되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29년의 일입니다. 하여튼 늘 이렇게 짝이 든 선지라서 답은 뭐 쉽게 찾았고요. 자, 선지 1번 어린이날 제정은 이제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된 천도교 소년회고요. 선지 2번 독립공제 발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선지 3번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하면 또 조선어학회, 선지 5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역시 또 신민회의 또 그 일종의 교육활동이 되겠습니다.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 세웠고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이 세웠죠. 자, 이렇게 해서 고1 10월달 모의고사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